내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해지는 순간. 좋은 느낌이 특별한 인생을 만든다. 이장민 지음. 지은이 이장민은 음악치유가, 치유기획가, 충무아트센터와 대전문화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했다. 수많은 예술의 현장에서 가슴을 깊게 떨리게 하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면서 삶을 빠르게 도약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후 음악치유가와 치유기획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 즉 스피릿 뮤직이 있으며 그 음악을 통해 가장 좋은 느낌을 일상에서 자주 깨울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꿈꿔왔던 소망을 이루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프롤로그. 삶의 고비에서 좋은 느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실패에는 기분 나쁜 느낌이 씨앗처럼 작용한다. 그러니까 불행과 실패의 뿌리에는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는 말이다. 그 기분 나쁜 느낌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 등의 사소한 느낌도 모두 포함된다. 그런 느낌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때 삶은 내리막길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한다. 필자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다.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아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도 했지만 늘 뭔가 불만족스러웠고 못마땅했다. 처음에는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입사해 낮은 직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비슷한 높은 직급의 직원들과 사사건건 비교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연봉과 업무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필자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렇게 기분 나쁜 느낌 속에서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유독 한 직원에게만 불쾌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모두에게 잘 대했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항상 웃음 띤 얼굴로 활기차게 행동하는 직원의 모습이 모든 것이 냉소적이었던 필자와 대비가 되자 난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일하는데 저 직원은 뭐가 그리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상사에게 업무적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필자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에 대한 미움이 북받쳐 올라왔다. 그래서였을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가면 꼭 슬픈 노래만 불렀다. 마치 필자의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되는 듯 좌절감을 가득 느끼며 김광석의 서글픈 노래를 선곡했다. 노래방을 나와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신세 한탄은 이어졌다. 그렇게 나쁜 느낌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졌다. 처음에는 속이 쓰렸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새벽마다 잠에서 깨 뜬 눈으로 아침을 맞으며 비몽사몽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서 늘 피곤했고 무기력했으며 특히 무릎이 쑤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마음도 더 불안정해져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졌고 짜증도 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사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에 휩싸여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주위에서 들어오는 소개팅도 별 소득 없이 끝나 결혼에 대한 꿈은 멀어져 갔다. 필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내몰렸다.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됐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마음에 구멍이라도 난 듯
기분 좋은 느낌은 술술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다른 기분 나쁜 느낌이 순식간에 메웠다. 그 후 단식과 자연치유 등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은 회복했지만 마음에 쌓여있던 기분 나쁜 느낌은 치유하지 못해 결국 가장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 기분 나쁜 느낌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정화했더라면 필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찾아온 삶의 태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리저리 휘청거리던 시절 할 수 있는 일은 집 뒤에 있는 숲에 가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숲에 올랐는데 특히 시내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밤에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할 때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희열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5분 정도 명상에 빠져들면 무언가 에너지가 꽉 차오르면서 가슴이 환해졌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그 느낌이 너무 감미롭고 따뜻해 마치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필자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도 모든 것이 괜찮다며 필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지면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명상에 심취해 여러 가지 마음과 의식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필자의 삶이 수렁에 빠진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진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필자는 그 방법 중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꿈을 이루어 인생을 극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필자만의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오랜 탐구 끝에 드디어 필자만의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필자의 삶에도 적용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방법을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필자가 발견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효과가 없다. 자신의 느낌을 가장 좋게 하는 음악, 즉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눈과 귀만 자극해 즐거움과 재미만을 안겨주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을 깊이 떨게 하면서 진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해 벅찬 희열과 황홀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우리 누구에게나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 있다. 가요가 됐든 국악이 됐든 클래식이 됐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느낌이 가장 좋을 때 삶은 여러 차원에서 극적으로 변화된다.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잠자고 있던 창의력과 잠재력이 드러나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음악을 통해 느낌을 조금이라도 좋게 변화시키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길을 만든다. 필자가 몇 차례 낙방한 끝에 그토록 바랬던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삶의 아픔이나 고비 혹은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느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도약시키는 이유는 바로 느낌에 있다. 고요함과 평화로움, 행복, 기쁨 등의 좋은 느낌에는 삶을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가장 좋은 느낌을 만난다는 건 인생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는 것이다. 미래는 느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기에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현재보다 좋은 느낌을 가슴에서 불러내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가장 좋은 느낌을 자주 깨워 몸과 마음, 영혼을 적셔야 한다. 좋은 느낌을 깨우는 것과 함께 나쁜 느낌을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나쁜 느낌이 순식간에 들 때마다 그 느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느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느낌이 필자가 그랬듯 인생을 내리막길로 이끌기 시작한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축복과 기적으로 이끄는 마법의 도구이자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선물이다. 흘러나온다고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말고 지식이 아닌 느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가슴의 떨림과 영혼의 울림을 선사하는 음악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음악과 느낌의 관계, 느낌과 삶의 함수를 풀어내는 책이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면 음악이 하나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광대한 힘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영혼이 털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떨림이 되길 바란다. 메마른 가슴을 부여잡고 무기력함과 좌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란다. 영혼을 울리는 느낌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일부 느낌일 뿐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1장 나쁜 느낌이 삶을 집어삼키고 있다. 1. 나쁜 느낌 끝에서 무너진 나를 발견하다. 필자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연장에서 일할 때였다. 30대 초반인 2004년에 입사해 40대 초반까지 근무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직장이었다. 처음 문을 여는 공연장이라 출근하자마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다. 공연장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음향과 조명, 객석 공사는 물론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홈페이지와 갖가지 홍보물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은 많았고 시간은 촉박했다. 출근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야말로 눈 뜨면 사무실, 눈 감으면 집이었다. 그 당시는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토요일에도 출근해 오후 1시까지 일하고 퇴근했다. 팀별로 업무를 나누어 준비했지만 다들 공연장의 개관 작업은 처음이고 손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돼 어수선했다. 일주일에 반은 야근을 해야 했고 야근으로 쌓인 피로는 신당동 떡볶이를 안주 삼아 동료들과 마시는 소주로 풀었다. 떡볶이가 술안주로 익숙해질 때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와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겨우내 회색이었던 남산이 알록달록하게 물들기 시작한 3월 말, 드디어 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클래식과 무용, 뮤지컬 등의 공연을 개관 페스티벌의 이름으로 한 달 가까이 펼치며 공연장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작된 공연장 생활이 해를 넘기면서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자 어느덧 필자의 나이 40대로 접어들었다. 20대였던 직원들은 결혼해서 돌잔치 초대장을 손에 쥐어줬고 50대였던 부장님들은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서 결혼도 못하고
정년퇴직은 멀게만 느껴졌던 필자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봄철 몽골 사막에서 불어오는 푸석푸석한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30대에서 중년의 40대로 건너뛴 것 같아 씁쓸했다. 마음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자신감과 자존감이 스멀스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러다 영영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암울한 기분이 해가 갈수록 깊어졌다. 그동안 몇 번의 짧은 연애와 적지 않은 소개팅, 그리고 결혼 정보 업체에서 주선해주는 기계와 같은 만남 등을 거쳤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자를 만나지 못했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친구와 동료, 지인들의 결혼 소식은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바닥나기 직전이었던 한 조각의 희망마저 가뭄에 물마르듯 점점 사라져가게 했다. 결혼 소식에 애를 태우고 계셨던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었고 하물며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의 눈길을 모른 척 외면하기 바빴다. 아직 4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잠들기 전에 기분 나쁜 생각이 밀려들면서 절망감을 가득 느끼며 잠들기 시작했다.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구나.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더 컸기에 상상은 계속됐다.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생각과 참혹한 느낌 속에 겨우 잠이 들면 찌뿌둥한 몸과 비몽사몽한 마음으로 출근하기 바빴다. 그런 생활이 반년을 넘기자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고향에 아는 분의 조카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라. 서울과 멀지 않은 인천에 산다고 하니 편하게 얼굴이나 봐봐. 내키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아버지,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며칠 후 조카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목소리와 뒤섞여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저 이장민이라고 합니다. 고모부님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제주도에서 여행 중이라는 여성의 목소리는 발랄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지인들과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는 그녀는 여행을 마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남들은 한창 일할 시간에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다니 대체 뭐하는 여자일까 하는 궁금증이 살짝 일었다. 그러는 한편 밤마다 기분 나쁜 생각과 절망적인 느낌의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강도가 세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했지만 괴롭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마치 필자를 저주하는 누군가가 밤마다 나타나서 필자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우울함과 절망감, 좌절감 등 가장 기분 나쁜 느낌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생활이 이어지자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동료들에게 자주 짜증을 냈고 심지어 부장님에게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모두가 필자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일었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고만 싶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2013년 5월 그녀를 만났다. 필자는 평소처럼 풀이 죽은 채로 아무 기대도 없이 만나기로 약속한 노량진역으로 향했다.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눈에도 그녀임을 알 수 있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대합실을 향해 걸어오는 그녀를 가벼운 미소로 맞았다. 대충 인사를 끝내고 우리는 노량진역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청아와 몇 가지 안주로 술을 마셨다.
전화에서 느꼈던 대로 그녀는 활발하고 유쾌했다. 대화는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졌다. 취미와 이상형, 결혼에 관한 생각 등 두서없는 질문에 두서없는 답변이 오갔지만 오랜만에 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분을 좋게 했다. 특히 자연을 좋아하고 숲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을 앞두고 서둘러 술집을 나와 그녀를 배웅하면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그녀와의 소소한 만남이 몇 차례 계속되면서 기분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같은 생각과 비참한 느낌이 필자를 괴롭혔다. 6개월 후 필자와 그녀는 고향의 오래된 성당에 함께 섰다.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꽃으로 단장된 성당의 복도를 팔짱을 낀 채 걸었다. 사람들은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본다며 놀란 눈치였다. 그러나 필자는 빨리 결혼식을 끝내고 싶었다. 예약하고 결혼식 전날 내려와 짐을 푼 펜션은 보일러가 고장나 밤새 추운 상태로 잠을 자야 했다. 또한 결혼식 당일 아침에 먹은 죽이 체했는지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감기 기운이 든 몸에 위장은 탈이 나서 몸 상태가 엉망인데다가 긴장감이 밀려오자 배는 더욱 아팠다. 결혼식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몸으로 간신히 결혼식은 마쳤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다. 결혼식 음식을 먹은 몇몇 하객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고 서울에서 온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결혼에 대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개월 후 우리는 헤어졌다. 정확하게는 필자가 먼저 끝내자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결혼 전 필자를 밤마다 괴롭혔던 기분 나쁜 느낌을 말로 쏟아냈다. 송곳으로 찔리는 기분이었다.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한편 신기하기도 했다. 어떻게 밤마다 내가 경험했던 느낌이 현실에서 똑같이 보일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다. 필자가 결혼 전에 품었던 기분 나쁜 느낌을 아내의 입을 통해 그대로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불쾌하고 비참한 느낌이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다. 다시 혼자가 된 필자는 그때부터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면을 탐구했다. 문제를 찾다 보니 결국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필자가 품었던 느낌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파고들었다. 답은 생각과 느낌이었다. 특히 느낌이 문제였다.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체험하는 느낌과 기분에 영향을 받고 그 느낌과 조화로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나쁜 느낌 끝에서 무너진 필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2. 나쁜 느낌이 몸과 마음, 영혼을 파괴한다. 그냥 느낌이 나빠서 기분이 안 좋아, 나도 모르게. 최근에 느낌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묻지마 범죄다. 범죄의 이유를 물으면 하나같이 대답한다. 느낌이 나빠서, 기분이 안 좋아서. 느낌이나 기분이 안 좋아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품성이 좋아 칭찬을 받던 사람이 느낌과 기분이 나빠지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학생 시절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져 학과 친구들과 야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다. 거나하게 취한 학생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쌍욕을 해대는 것이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던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욕을 진탕 먹고 같이 덤벼들어 거의 패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큰 싸움 없이 일단락했지만 그때 우리에게 욕을 하며 싸움을 걸어온 그 남자의 이유 역시 째려보는 게 기분 나빠서였다. 우리 일행 중 누구도 그 남자를 째려본 사람은 없었다. 오직 누군가가 나를 노려봤을 거라는 기분 나쁜 생각과 느낌이 문제였다. 한편 2019년 8월 6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총격범은 21살의 미국 남성으로 전날 백인 우월주의 사이트에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극단적 인종주의나 타 종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한 범죄 역시 느낌과 기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움 역시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나쁜 느낌에서 출발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느낌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곤 한다. 단순히 얼굴 생김새나 스타일 혹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행동이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성격이나 취향이 맞지 않아서 상대방을 혐오한다. 특별히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배척한다. 예전에는 출신 학교나 출생지 혹은 사는 지역이 달라서 상대방과 편을 갈랐다면 요즘은 느낌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한다. 이처럼 느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자 원인이다. 좋은 느낌은 행복과 기쁨 등의 즐거운 감정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나쁜 느낌은 불행과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내몰며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때문일까? 요즘 나쁜 느낌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갖가지 분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조직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쁜 느낌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나쁜 느낌은 몸을 아프게 한다. 두려움과 걱정, 분노, 초조함, 좌절감, 우울함 등의 나쁜 느낌은 육체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넘치게 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존재한다. 이 에너지의 원천은 가슴 깊은 곳에 존재하는데 느낌과 기분에 따라 에너지의 원천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과 기분일 때 에너지의 원천이 열려 몸 전체로 생명력 가득한 에너지가 흘러든다.
반면 나쁜 느낌과 기분일 때는 에너지의 원천이 닫혀 몸 전체로 에너지가 흘러들지 않는다. 고요함과 평화로움, 행복과 기쁨, 살아있음과 황홀함 등의 좋은 느낌이 들 때 에너지가 충분하게 차오르면서 몸의 장기와 세포는 물론 온몸으로 에너지가 전달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각종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본연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이를 통해 자연 치유력이 좋아져 어떤 병이 닥쳐도 스스로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기운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다. 반면 두려움과 걱정, 분노와 원망, 슬픔, 무기력함, 우울함 등 나쁜 느낌이 들 때 몸속에 에너지가 고갈돼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 등의 문제가 생겨 생명력도 점점 약화되고 자연 치유력도 훼손된다. 그에 따라 몸 여기저기에서 탈이 나기 시작한다.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병, 즉 나쁜 느낌과 기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분노와 원망을 오랜 시간 느낀 사람들 가운데 암 환자가 많고 화병에 걸리면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등 금세 몸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쁜 느낌과 기분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느낌이 나쁠 때 몸이 더욱 빨리 축나고 지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나쁜 느낌과 기분 속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더 피곤하고 회복이 더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느낌을 통해 에너지만 잘 흘러도 우리 몸은 본연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좋은 느낌과 기분은 몸에 유익한 고단위 비타민인 셈이다. 나쁜 느낌과 기분을 통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에너지는 무한한 샘물과 같아서 나쁜 느낌과 기분을 통해 막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느낌과 기분은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느낌과 기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력 가득한 에너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를 통해 에너지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나침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느낌과 기분은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뜻이고 나쁜 느낌과 기분은 에너지 수준이 낮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나쁜 느낌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마음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린다는 이야기다.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감정의 균형을 잃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는 뜻이다. 감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어도 좋은 느낌을 발판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 결국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 늘 침울하고 무기력하며 조금만 느낌이 나쁘면 상대방을 향해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한다. 스트레스에도 취약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극도로 예민해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져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연히 사회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 나쁜 느낌을 통해 마음이 무너진 결과이다. 우리는 느낌이 나빠 기분이 언짢으면 음악을 듣거나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가는 등의 활동을 통해 느낌과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감정의 균형을 잃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시작은 사소한 나쁜 느낌에서부터다. 마지막으로 나쁜 느낌은 영혼을 파괴한다. 영혼이 파괴되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눈부신 사랑의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잠재력, 창조성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 망각하게 된다. 분노와 원망, 무력함, 우울함 등의 나쁜 느낌에 오래 물들게 되면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찬란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렇기에 자신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누군가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재난이나 테러를 당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상태이다. 그러나 나쁜 느낌 때문에 숭고하고 고귀한 느낌이 묻혀버릴 때 자신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갖가지 묻지마 범죄와 같은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소망을 실현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광대한 힘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창의력, 영감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의 뿌리가 바로 설렘과 열정, 행복, 기쁨 등의 좋은 느낌이다. 설렘과 열정 등의 좋은 느낌은 꿈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인 동시에 자신만의 탁월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깨우는 마중물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다와 같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늘 삶이 재미없고 건조하고 푸석거린다. 이와 같이 나쁜 느낌은 몸과 마음, 영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에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를 틈틈이 살펴야 한다.